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최성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고지순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답해줄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름을 지었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순순히 얘기해라. 뭐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지금 5월이죠. 이제 곧 5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상담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설명회 있었거든요. 설명회 많은 분들 오셨어요. 그래서 저 못 보고 가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 끝나고 한 3시간 넘게 상담을 했는데 3시간 넘게 기다리신 분들을 정말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못 하고 가셔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오신 분들 이렇게 상담 쭉 하다 보니까 이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느냐? 뭐 나는 뭐 전공자도 아닌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이게 되게 진부한 얘기인데 지금 당장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빨리 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5월 달에 왔을 때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월 달부터 기초 강의 시작됐고 이미 3, 4월 달에 기본들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제가 한 4달이나 늦은데 괜찮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일찍 시작했으니까 좀 더 여유롭죠. 그리고 아는 것도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자, 그런데 5월 달에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경쟁에서 완전히 뒤져져 있다? 나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시작을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더 늦지는 말아라. 7월 달 가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그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7월 달에 시작해서 붙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미루지 마시고 지금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시작을 딱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5월 달은 전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비전공자도 안 됐나요? 비전공자여도 늦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때 생각해 보세요. 5, 6, 7, 8, 9, 10, 11, 12. 1월 달에 보통 시험 보는 학교들 많으니까. 9달이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8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나간다면 국내에서 준비 못할 시험이 거의 없어요. 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하더라도 1년 내내 돌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시 연수를 한다 하더라도 좀 멍하게 이제 있죠. 시험 끝난 다음에. 그리고 한두 달 이렇게 방황하다가 또 시작하고 하거든요. 자,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8달 정도 정말 빡세게 공부한다? 라고 하면은 못 붙을 게 없어요. 지금 9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해도 저는 늦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 질문 가끔 던지세요. 이론 중심으로 생물을 해야 되는 거냐?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냐? 문제풀이 중심으로 간다면 양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자, 정답은 사실은 없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생물이 암기 과목인 거 맞고 또 외워야 될 거 많은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비중을 내가 문제풀이를 한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우는 걸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우는 게 내가 정말 외운 게 맞을까? 제대로 외웠을까? 오해 없이? 이거는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 없이 외웠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체크를 해봐야지, 그지? 그래서 문제를 그럼 풀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당연히 풀고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왜 틀렸지? 이걸 찾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 Q&A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저랑 뭐 제 조교가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당연히 병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그 이론 강의에서도 다 문제풀이 병행을 합니다. 문제 양을 그러면 좀 더 늘리는 게 좋을까요? 양을 늘리면요.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좋은데 내가 아는 것만 계속 푸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지고 이제 문제집들이 막 이렇게 짱돌 문제라고 해서 막 이상한 거 많이 넣어놓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눈이 가. 그래서 이상한 막 야사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사실 시험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막 그것만 파고 막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집을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 이제 푸시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외우고 있는지 책을 덮고 이렇게 쫙 이렇게 막 말로 해봐. 그러니까 쓰면 또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키워드만 적든지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는 책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제 교재 보면은 앞에 그 매핑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매핑에 있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 주제를 갖고 말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는 만큼 아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양치기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지금 이걸 많이 고민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상담하면 많이들 물어봐요. 저 학교, 많이 준비할까요? 어디까지 준비할까요? 저 연고대 할까요? 의대 편입도 같이 할까요? 수의대도 할까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긴 좋은데, 너무 준비할 게 많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영어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영어는 대개 학교들이 뭐 토익 준비하니까 일단 토익을 기본으로 해야겠지. 그래서 의대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연고대 준비하신다 그러면 뭐 연대가 이제 컷이 있으니까 800점대 중반만 맞으면 충분하니까 그걸로 컷 탁 치고 준비를 더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생물, 뭐 화학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물화학을 내가 공부를 이렇게 쭉 같이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포커싱을 이제 생물학에 맞춰가지고 더 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물화학을 일단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응? 뭐 연고대 준비하신다. 그러면 연대가 일단 기준이 되겠죠. 가장 범위가 넓은 편이니까요. 물론 고대는 논술식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곁다리로 좀 준비하겠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것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면 의대는 생물은 일단 전범위 다 들어가니까요. 그 전범위를 다 준비하셔서 준비를 하시되 이제 학교별로 뭐 생물만 보는 학교도 있고 화학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 다른 과목이 좀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생물이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학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화학까지 해보시고 그래도 여러 개 좀 되시면은 이제 자기가 지원할 학교들을 더 추가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그 생물학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아요. 지원할 학교를 많이 선택하는 게 결국은 좋은 건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준비할 때는 많이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좀 줄일지라도 처음에는 뭐 선택폭 넓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고 오히려 고민을 안 합니다. 오히려 고민 안 해요. 내가 선택 하나 해놓으면 고민 안 할 것 같죠. 근데 그거 더 고민해요. 더 할까? 막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민이 더 없죠. 자, 자소서 언제부터 준비하냐? 이거 의외로 올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5월 달에 자소서 특강이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뭐 당장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빨리 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원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서 제출한 날짜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전에 준비하시면은 무리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더 전에 준비해도 상관은 없지. 내가 공부할 시간도 확보하려고. 그런데 자소서 준비는 한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걸려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왜 5월 달부터 이렇게 올려놓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계시는데, 우리 학원에서 제가 미트히트 강의도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은 8월 달에 원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려놓은 거니까 지금 5월 달부터 뭐 자소서 꼭 하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지나면서 여름 방학 때 또는 여름 지나면서 그때쯤 준비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펙 어떤 것들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1, 2학년 마치고 보통 들어가는 일반 편입의 경우에는 그렇게 스펙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살아왔다는 얘기 좀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했다는 얘기 좀 하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원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어 나가시면 뭐 크게 스펙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표명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어떤 일을 했다는 거는 해야죠. 근데 상상 속으로만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수의학과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 동물병원 가서라도 일 좀 해볼까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꼭 필수 불가하는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간 친구들 보게 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를 표명한 정도에 그쳐도 합격자 다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내가 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럼 적을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큰 스펙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지원을 학교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내 생활을 잘 적었느냐, 또 내가 어떻게 준비를 잘했느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적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적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말씀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부 시간 얼마나 할애를 해야 되는 것 같냐라는 거죠.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고, 여러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기준치를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을 3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마치면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이제 하시는데, 보통 빨리 하시는 분들이 2시간.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봤던 것들을 점검하고 문제 풀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빨리 하시는 분들이 2시간. 그보다 더 짧게 걸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께 물어보면은 외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거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최대로 제가 5시간까지 준비하시면 봤어요. 5시간. 그러니까 5시간보다 더 준비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5시간 걸리시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다 이해가 안 가니까 책도 찾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더 준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노트 필기도 깔끔하게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2시간에서 5시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이 정도가 일반적 학생들이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하루에 3, 4시간씩만 공부하면 뭐 충분한 건가? 예, 생물에 한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추후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복습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은 그 정도 걸리겠지만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다음 달 가면은 지난달 했던 거 복습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빼가지고 복습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치? 다 까먹을 텐데. 자, 그래서 그걸 누적적으로 이렇게 해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 2번째 달, 3번째 달부터는 한 6시간 정도 하루 공부량이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3일 정도는 생물을 이렇게 하신다면, 나머지 날들은 다른 과목들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시험 보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는 더 누적이 되고 더 많아지잖아요. 문제풀이도 더 늘어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이상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뭐 맥스 한 14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스탑워치 재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14시간 공부하면 정말 거의 맥스인 것 같아요. 한 11시간이면은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준비해 나가시면, 꾸준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아주 빡세게 하는 거는 가능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개월, 7개월, 8개월을 그렇게 아주 뭐 잠도 안 자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한 3, 4개월 정도를 정말 좀 빡빡하게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값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상담 제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뽑아서 갖고 와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그 Q&A 이런 데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또 지고지순 때 또 이렇게 시간 할애해서 의견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요. 몸 건강하시고, 또 곧 이제 해외래요. 바깥 나갈 때, 야외로 나갈 때에는 마스크 벗는다고 하니까 더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